오래전 과거 원시 사회에서도 리더는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리더가 생기고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냥감과 사냥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함께 사냥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들에게 적절한 일을 배분해 주는 것, 사냥을 마치고 소득을 정당하게 나누는 방법, 예기치 못한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등은 모두 리더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플래닝, 스태핑, 오르가나이징,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은 모두 리더가 수행하는 경영관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관심 분야였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지만 교재에서는 리더십의 고전으로 플라톤의 국가론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문장에 익숙한 젊은 20대 분들에게는 그다지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전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읽고 음미할 때 우러나는 지식의 향기에 반해서 계속 읽게 되는 책들이죠. 모두 좋은 책들이니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삼국지라든가 정관종요, 사마천의 사기, 한비자, 이율곡의 경몽요결, 손자병법,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등도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고전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5천여 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에 리더십에 관한 글이 쓰여져 있다고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의 입에는 단호한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대의 가슴에는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대 혀에는 정의의 창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리더십이 인간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온 이유는 바로 인간은 조직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부에는 여러 조직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와 목적의 조직이라도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과 협동을 주도하고 돕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리더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육성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리더십은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타고나는 측면도 있겠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겠죠. 리더십 연구 초기에는 주로 타고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그 후 지금까지의 연구에는 육성되고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입니다. 리더십 연구로 유명한 워렌 베니스와 버튼 아누스는 관리자와 리더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관리자는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사람인 반면 리더는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쓴 책이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되어 있습니다. 당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아카데믹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인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 46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조직에 자본이 부족하면 빌릴 수 있고 위치가 나쁘면 옮길 수도 있지만 리더십은 부족하면 생존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 현재의 문제들은 성공적인 조직 없이는 해결되지 않으며 조직은 뛰어난 리더십 없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조건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베니스와 나누스는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리더십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고 많은 리더십 교재에서 리더십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리더십의 정의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만의 정의를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서는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리더라는 단어, 부하라는 단어, 상황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더십은 이 세 가지 단어의 함수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융합되었을 때 좋은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탐 피터슨은 A Passion for Excellence라는 책에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을 고객, 혁신, 사람 등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할 정도로 현대 조직에서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경영학자인 민츠버그가 이야기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경영학 개론 수업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대인 간의 역할, 두 번째로 정보관리의 역할, 세 번째로 의사결정의 역할입니다. 대인관계의 역할에는 대표자 역할, 리더 역할, 연락자 역할 등이 있고, 정보관리 역할에는 감시자 역할, 전파자 역할, 대변인 역할 등 세 가지로 나눠지고, 마지막 의사결정 역할에는 기업가 역할, 혼란 조정자 역할, 자원 배분자 역할, 협상자 역할로 나눠져서 총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재 내용을 읽고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는 역시 유명한 경영학자인 쿤츠의 경영관리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관리 과정과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쿤츠는 관리 과정을 기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 등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중에서 리딩 또는 디렉팅이라고 하는 지휘가 경영자가 담당해야 할 기능으로 리더십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쿤츠가 정리한 5가지 관리 과정 요소 중에 일반적으로 경영 성과는 경영자들이 발휘하는 지휘 기능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 조직의 특색,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지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적절한 지휘 기능을 발휘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휘 기능의 질을 높이는 것은 조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